확률의 계산도 우리 경우의 수에처럼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확률의 계산도 덧셈 그리고 곱셈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덧셈으로 더해주고 어떤 경우에 각각의 확률을 곱셈, 곱해줘야 하는지 그 특징들은 역시 경우에서의 경우의 수에서의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이렇게 기억해 주신다면요. 그게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원리, 그 키워드를 좀 생각해 보면서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건 A가 일어나면 사건 B가 일어나질 않고 사건 B가 일어나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 동시에 함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둘은 배반 사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너 왜 배신자?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 배반의 느낌.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면 사건 B는 일어나지 않아. 함께 하지 않아. 배반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 자체는 사실 몰라도 돼. 고등학교 때부터 나온 내용인데 이 배반 사건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덧셈의 상황을 우리 친구 좀 더 잘 이해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선생님이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어쨌든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고 키워드는 또는입니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로서 주어진 아이는 그 각각의 사건이 일어날 때 확률을 P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뒀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뒀을 때 그 둘을 덧셈으로 더해준다라는 겁니다. 이건 각각의 확률이에요. 됐니? 자, 대표적인 예로서 글쎄요. 한 번쯤은 점검하고 가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준비를 한 건데 윷놀이입니다. 윷놀이는 윷 4개를 가지고 윷가락 4개를 가지고 우리가 도개걸륜모라는 어떤 그죠? 게임의 룰이 있었죠. 아마 대부분 친구들이 알 것 같긴 한데 지금 윷놀이에서 4개의 윷가락을 동시에 던질 때 꼭 윷가락도 얘다 그런 게 있어. 앞, 뒤처럼 동전의 앞, 뒷면처럼 등, 배라는 게 있어. 똑같아요. 그래서 꼭 동전 4개를 던진 것과 윷가락 4개를 던진 것이 같은 경우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대표적으로 같은 예로서. 근데 이제 걸 또는 뭐가 나올 확률인데 이제 걸이 뭔지 뭐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윷놀이에 대한 어떤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왔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윷놀이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서 나온다면 이렇게 함께 명시를 해줍니다. 뭐가 도고, 뭐가 개고, 뭔지, 걸은 뭔지, 윷은 뭔지, 뭐는 뭔지. 여기서 우리는 걸 또는 뭐가 나올 확률입니다. 이게 걸이 나올 확률하고요. 뭐가 나올 확률.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해라. 또는의 어떤 키워드도 있지만 둘은 같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는 없어. 걸이면서 동시에 뭐가 될 수 없고 모이면서 동시에 걸이 될 수 없는 거거든. 두 사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충분히 이 친구들 확인해 볼 수 있죠. 단 각각의 윷가락에 등과 배가 나올 확률은 같다. 동전하고 똑같아요.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앞면 2분의 1이죠. 뒷면 2분의 1 똑같은 상황인 거야. 그럼 우리 친구들이요. 이것도 동전처럼 얘가 등이고 얘가 배라면 선생님이 등을 H라고 두고 써줄게요. 여기 옆에다가 등을 H라고 두고 배를 T라고 둘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건 걸 이거니까. 자, 배가 지금 T거든. 그럼 TH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모자 모는 전부 등이잖아요. 전부 다 등이니까 H가 4개 나오는 거. 라고 본다면 동전에서 꼭 4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T가 3개라는 것은 뒷면이 3개가 나오는 경우다. 이렇게 또 보셔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윷가락이 4개지만요. 동전도 4개라고 본다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2의 4제곱. 다시 말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6이 되어집니다. 자, 그때 거리 나오는 경우의 수는요. 자, 이거 하나만 나오나? 아니, 이 H는 분명히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TTTH가 될 수도 있지만 TTHT TH TT HTTT 개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요 H의 위치를 한 칸씩 앞으로 당기면서 그죠? 그럼요.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총 4가지가 되어짐을. 자, 거리 나올 확률입니다. 2의 4제곱. 다시 말하면 16분의 얘를 2의 4제곱으로 본다면. 그럼 얘들아, 짜잔 약분되는데 약분하지 마. 확률의 덧셈에서는 특별히 약분 안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 어차피 그 다음 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게 되면 어차피 또 통분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 덧셈 같은 경우는. 그럼 괜히 또 약분했다가 또 통분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일단 덧셈을 하고 마지막에 약분하는 것으로 우리 친구 좀 습관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또는 그 다음은요. 네, 역시 윷가락 4개, 동전 4개랑 동일하고요. 그 다음 몇 가지?
전부 이제 H가 나오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시나 모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윤율을 할 때 윤 나오고 모 나오면 막 난리 나잖아. 흔하지 않는 경우라서 그래요. 1. 해서 결과는 이거 짜잔짜잔 약분되지만 약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16분의 5로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 해서 이제 확률의 덧셈의 또 대표적인 좀 아이의 느낌적인 느낌을 개쌤이 좀 보여드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비교할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확률의 곱셈. 자, 언제 사건 A와 사건 B가 있는데요. 그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 말은 각각 독립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건 A가 일어나고 사건 B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둘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 각각 독립적으로 일어나. 그래서 두 사건을 독립사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곱셈이 이루어질 때, 곱셈이 적용되어질 때 두 사건은 독립사건이래 라는 어떤 독립의 의미를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좀 더 쉽게. 독립적으로? 그럼 영향을 주지 않고 각각. 이런 느낌으로. 그럼 얘들아, 키워드는요. 아까는 우리가 또는이었잖아요. 합의 법칙처럼. 얘도 이제 곱의 법칙의 그 특징이 동시에 모두라는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해서 정리하기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로 두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로 뒀을 때 이러한 경우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곱셈으로 연결해 주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뭐 대표적인 유형 또 우리 하나 맛보고 갑시다. 자, 민원의 학교 시험은 5개의 보기 중 정답이 1개인 객관식 문제가 출제된다. 그래요. 주관식이나 서술형이 아예 유형, 평가 유형을 들어가지 않은 학교도 있잖아요. 올 객관식인 거야. 5개의 보기 중 정답이 1개니까 오지선다형이라 부르죠. 3개의 객관식 문제의 답을 무심코 썼다. 무슨 말이야? 찍었다는 얘기야. 3문제를 그냥 찍었을 때 그것도 욕심도 많아요. 3문제 모두 맞출 확률입니다. 3문제를 모두 맞출 확률.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봐. 일단 한 문제를 맞힐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이 객관식 문제를 맞힐 확률. 보기가 5개인데 그중에 정답은 하나라면서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 문제를, 그 객관식 문제를 틀릴 확률은 전체 1에서 5분의 1을 뺀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머지 4개가 답이 아니니까 5분의 4라고 보셔도 돼요. 이해되나? 오케이. 이 상태에서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3문제 모두 맞춰야 돼. 3문제를 모두 맞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문제도 맞추고 5분의 1,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맞추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도 맞춘다는 것으로서 125분의 1이라는 확률을 구해낼 수 있죠. 그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확률의 수치를 보고도 우리가 느낌이 오잖아. 그치? 3문제 모두 맞힐 확률. 이것을 선생님이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그러니까 사건이 어떻게 보면요. 첫 번째도 맞추고, 그리고 두 번째도 맞추고, 그리고 세 번째도 맞추는 걸로 좀 풀어서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동시에 이런 표현들이 또 우리가 곱셈의 대표적인 키워드지 않습니까? 곱셈으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